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성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독서가에서 150명 규모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긴 청사진, 바로 블라블라리즈 박 작가의 독서 초보도 가능한 독서 모임 운영법이라는 전자책에서 그 핵심만 뽑아왔습니다. 네,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운영 매뉴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자가 그로우톡이라는 자기계발 독서 모임을 직접 운영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또 그 속에서 발견한 성공 공식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 커뮤니티의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독서 모임 이렇게 하세요 하는 방법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왜 저자가 그토록 참여가 아닌 운영이 압도적인 성장을 가져온다고 확신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 좋네요. 첫걸음을 떼는 두려움부터 사람을 모으는 기술, 그리고 마침내 모임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만드는 비결까지 그 여정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성장은 약단의 불편함과 책임감을 감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그냥 좋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훨씬 편하죠. 시간 맞춰가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자는 왜 굳이 그 힘든 운영을 해야만 압도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의 출발점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으로 역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요? 네, 모임에 참여하는 건 잘 차려진 밥상을 즐기는 소비자에 가깝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지만 모임을 직접 운영하는 건 뭐라고 할까? 어떤 식재료로, 어떤 레시피로, 어떤 분위기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할지 전부 설계하는 셰프가 되는 경험이거든요. 와, 셰프가 되는 경험 굉장히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저자가 말하는 네 가지 이유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군요. 첫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다. 둘째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단순히 취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즉 기획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이유인 리더십과 대인관계 기술 습득, 그리고 네 번째 책임감으로 인한 더 깊은 학습. 이것도 결국 이 생산자 마인드셋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굴 이끌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책도 많이 안 읽고 말주분도 없는데 내가 리더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저자가 그 두려움의 허들을 아주 멋지게 부숴버립니다.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독서 모임은 성공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성장인이 모이는 곳이다. 오, 성장인이 모이는 곳. 네, 리더를 다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으로 재정의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판을 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네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말을 독점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리더가 있을 때 멤버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경청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토론은 훨씬 풍성해지거든요. 아, 소심한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저자에 따르면 오히려 독서 모임에는 내형적인 분들이 더 많이 온대요. 정해진 책이라는 안전한 주제가 있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스몰 토크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리더의 자격은 지식의 양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그 진정성 있는 태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네요. 네,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셰프가 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넘어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다고 해보죠.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할 텐데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거든요. 저자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요?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을 먼저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율 독서 모임. 정해진 시간에 카페 같은 곳에 모여서 각자 가져온 책을 조용히 읽고 마지막에 짧게 오늘 읽은 책에 대해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건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아,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두 번째 형태인 지정책 독서 토론 모임입니다. 같은 책을 미리 읽어온 뒤에 리더가 준비한 질문, 즉 발제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거죠. 이건 생각의 깊이와 확장을 목표로 하는 모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책을 고르느냐일 텐데요. 저자가 베스트셀러를 활용하라고 조언하는데 이건 좀 양날의 검 아닐까요? 역행자 같은 책을 고르면 사람은 많이 모이겠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만 오가면서 토론이 얕아질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리더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죠. 저자는 단순히 유명한 책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선정을 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미끼로 활용하되 그 안에서 깊은 대화를 이끌어낼 날카로운 질문을 설계하는 게 리더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의 유명세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걸 재료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기나 이슈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연말에 트렌드 코리아를 읽는 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죠. 내년 나의 삶에 이 트렌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책의 내용을 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초에 원싱을 읽으며 목표를 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들의 흐름을 연결하라는 조언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습관 형성을 이야기한 뒤에 그 습관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중독을 다룬 인스타브레인을 다음 책으로 정하는 식으로요. 이건 단순히 책 몇 권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주제의 흐름이 연결되면 멤버들은 단발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다음 수업이 궁금해서 계속 참여하게 되죠. 기존 회원의 재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멋진 커리큘럼을 짜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는데 저자는 의외로 회원 모집이 가장 쉬운 단계 중 하나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워낙 좋은 플랫폼들이 많으니까요. 전국 단위 온라인 모임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가 유용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초보 운영자에게는 소모임이나 문토 같은 지역 기반 앱을 추천합니다. 그냥 모임을 등록하기만 하면 그 지역 관심자들이 바로 볼 수 있으니 별다른 홍보 노력 없이도 시작이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심지어 당근마켓 동네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육아맘들 대상 모임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다고 하니 문턱이 정말 낮아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이 거의 다 깔렸습니다. 모임의 컨셉도 정했고 책도 골랐고 사람도 모았어요. 이제 가장 떨리는 순간 실제 모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자의 그로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디테일한 운영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선 모임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 2, 3주 전에 공지해서 책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 노쇼 방지를 위해 소액의 참가비를 미리 받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군요. 전혀요. 이건 일종의 책임감 스위치를 켜주는 장치인 거예요. 무료 모임은 그만큼 쉽게 취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돈 5,000원이라도 입금하는 순간 그 모임은 단순한 약속에서 나의 시간을 투자한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계약으로. 네. 그리고 모임 이틀 전에는 참여자들만 있는 단톡방을 열어서 토론 질문지를 미리 공유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지를 미리 공유한다고요? 보통 즉석에서 토론하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설계 같은데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즉흥적인 토론은 보통 외향적이거나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미리 주면 내향적인 사람이나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건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토론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참여자가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확신 장치입니다. 뭐랄까, 깜짝 퀴즈가 아니라 모두가 최고의 답변을 준비해오는 오픈북 시험 같은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설계하는 거군요. 그럼 모임 당일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자기소개 후에 책 나눔 시간을 가져요. 책 전체를 몇 개 파트로 나눠서 각자 한 파트씩 맡아 핵심 내용을 요약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책을 다 못 읽고 온 사람도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다 읽은 사람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겠군요. 네, 2부에서 미리 공유했던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요?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을 5분 내외로 제한하는 겁니다. 일부 멤버가 대화를 독점하는 걸 막고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리더는 타임키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성패는 질문의 퀄리티에 달려있겠네요. 좋은 질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4가지 꿀팁이 아주 유용합니다. 첫째,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인데 책 속에 저자가 직접 던지는 질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 책에 있는 질문이요? 네, 작가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질문이니까요. 둘째는 우리 모임의 목적, 예를 들어 실행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그 방향성에 맞는 질문을 만드는 거고요. 셋째는 책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는 질문을 뽑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팁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자기계발서의 경우 목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라는 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세운 당신의 단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와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거죠. 아,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단순히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선언의 힘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주죠. 와,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걸 넘어서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성장 촉진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군요. 네, 잘 짜인 판 위에서 모두가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진짜 역할인 셈입니다. 모임을 한두 번 성공적으로 여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걸 꾸준히 지속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차 흥미를 잃거나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장기적인 관리, 특히 회원 관리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신규 회원 유치보다 기존 회원의 기쁜 참여 유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장치가 후기 관리라고요? 후기는 그냥 만족도 조사 아닌가요? 저자는 후기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저자가 후기를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학습의 마지막 단계로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학습의 마지막 단계요? 네,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쓰는 단계까지 맞춰야 비로소 온전한 내 것이 된다는 철학이죠. 아, 그래서 후기를 안 쓰면 다음 모임 참여에 페널티를 주는 강한 규칙을 적용했군요. 99%의 작성률을 만들었다는 그 제도는 사실상 모든 멤버가 글쓰기 훈련까지 마치게 하는 강력한 교육 장치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잘 쓰인 후기는 그 자체로 최고의 홍보 자료가 돼서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죠. 두 번째 장치는 코어 멤버 관리입니다. 모든 회원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꾸준히 참여하는 열정적인 핵심 멤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6개월 내 3회 이상 참여자 같은 기준을 정해서 그들만 초대되는 특별 단톡방을 운영하는 식으로요. 네, 그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번개 모임이나 특별 챌린지 같은 걸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거죠. 이 코어 멤버 그룹이 모임의 중심축이자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리더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리더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리더가 흔들리면 모임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리더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매력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외모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커뮤니티가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마음이 더 맞는 그룹, 즉 친한 무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리더가 특정 그룹과만 어울리거나 친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순간 신뢰가 깨지는 거군요. 그게 모임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리더는 언제나 모든 멤버들의 중간 지점에 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미묘한 관계의 역학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임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다루고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면 모임의 본질을 잃고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하게 경고해요. 아, 그래요? 네, 참가비 몇 푼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 돈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단연 운영자 본인의 압도적인 성장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읽고 사람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스스로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되니까요. 둘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기회입니다.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끈끈하게 연결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나중에 유료 강의든 출판이든 공동 프로젝트든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죠.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팀, 즉 커뮤니티를 얻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데서 오는 순수한 보람과 재미를 꼽습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버텨내기 힘들죠. 돈을 좇으면 돈과 사람 모두를 잃지만 가치를 좇으면 사람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모임을 통해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의 사례가 그 증거가 되겠네요. 비전 없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찾은 사람, 계획만 하던 창업을 실행에 옮긴 사람, 심지어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까지. 맞아요. 독서 모임이라는 잘 설계된 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안전기지가 되어준 셈입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철학부터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의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까지 한 권의 안내서를 통해 그 여정 전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독서 모임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통합적인 훈련을 통해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꺼이 생산자의 역할을 감수한 리더의 용기가 있고요. 네, 이 자료는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책 이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또 다른 관심사는 무엇이 있을까요?